그것은 바로 우주 만물의 중심자리인 환극의, 태극으로 말하면 이 환극의 우주의 섭리가 정상적으로 자리를 잡고, 사람으로 말하면 이 단전, 명문단전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은하로 말하면 이 블랙홀이 되겠죠. 이 자리에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안착하게 된다면 이를 중심으로 양기, 즉 에너지가 모이고, 에너지가 이 환극, 이 축을 따라서 우리 마음이 모이게 되면 에너지가 모이게 되고, 이 에너지는 바로 음정이라고 하는 이 물질을 추동하고 운행한다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오늘날 빅뱅설과 고대의 태극설이 서로 상통하고 있다는 것을 앞에서도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자, 따라서 인체 3원의 가장 이상적인 정기신 운동은 영혼 불멸의 우주처럼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명문단전에 거하게 되고, 이를 따라 우리 몸의 에너지가 명문을 중심으로, 자, 이 자리는 다양한 이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단전, 명문단전, 환극 이라고 했어요. 여기에 우리 마음과 정신이 자리를 잡고 이를 중심으로 우리 몸에 에너지가 모여들어서 컨트롤 됨으로써 우리 몸이 수승화강이 돼요. 말하자면 화의 양기의 본래 성질은 비산하는 것이고, 이 음기, 이런 물이라든지 이런 음기라고 하는 것은 다 하강하는 성질이지만, 우리 인간이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이 양기가 하강 운동을 하고, 이러한 하강 운동에 의해서 우리의 이 음이 추동되는 이러한 그 음양 상호 간의 조화를 이루는 수승화강 혹은 수화상제가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신체의 상부에서는 청량감이 돌고, 신체의 하부에서는 온열감이 돌아서 몸은 깃털처럼 가벼우면서도 힘은 용솟음치는 가장 이상적인 삼원구조를 이루게 될 수 있는 것이고, 자,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우리 몸이 정기신 운동을 할 때 이 길을 항상 따라다니고 동행하는 것이 바로 혈액으로서, 기와 혈은 거의 한 몸인 것이고, 이러한 기와 혈이 우리 이 몸뚱이를, 물질을, 이 몸뚱이에 이런 물질의 에너지와 영양분을 공급해서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마음이 향하는 바대로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체의 실제적 삼원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자, 명문단전의 환극이라고 하는 자리에 우리 마음이, 정신이 안착을 하고, 거기에 에너지의 중심축을 이루면서 화강 운동이 이루어지고, 이와 같은 음양의 조화가 이루게 되는데, 이때 기와 혈은 한 몸이다. 한 몸으로서 같이 따라다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관련하여 재미난 예를 한 가지 들어봅시다. 자, 우리가 아무도 없는 동틀 무렵의 새벽에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거액의 돈가방을 하나 주었다 가정해 봅시다. 공교롭게도 이 가방을 주은 사람은 본래 매우 선량하고 양심적인 사람이었지만, 그때 마침 부도 위기에 몰려 절실하게 돈이 필요해서 이를 하늘의 뜻이라 여겨 이것을 자기의 소유물로 받아들였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후 이 사람의 몸에서는 어떤 반응들이 나타나게 될까요? 평소 그의 마음이 명문에 거해 있고 균형 잡혀 있던 체내 음양의 에너지 분포는 이 사람을
신체의 상부에서는 청량감이 돌고 신체의 하부에서는 온열감이 돌아 몸은 깃털처럼 가벼우면서도 힘은 용솟음 치도록 만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돈에 대한 불안감으로 안정을 취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이때 이 사람의 마음과 기혈 그리고 몸에서는 어떠한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는지 한번 관찰해 봅시다. 우선 이 사람의 마음은 현재 명문단전에 거해 있지 않고 돈에 대한 걱정으로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태이고, 그에 따라 이 사람의 기와 혈 역시도 이 사람의 마음이 향하는 방향, 말하자면 이 사람의 마음은 여기에 거하지 않고 밖으로 향해 있죠. 이 돈에 대한 걱정 때문에. 그러한 마음이 향하는 방향을 따라 우리 몸에 이 사람 몸의 기혈은 상기해서 이 사람한테는 지금 상열감과 가슴의 두근거림 그리고 신경성 두통과 같은 신체 상부의 기혈 과잉 반응, 즉 신체 상부에서는 염증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반대로 신체의 하부에서는 손발이 차가워지는, 긴장했을 때 손발이 차가워지는 것과 같은 기혈의 결핍 반응, 즉 기능 저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파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염증 반응의 지속은 이 신체 상부에서의 염증 반응의 지속은 이 신체 상부의 조직의 변성 그리고 더 나아가 조직의 괴사를 야기할 수 있고, 반대로 신체의 하부에서는 이 신체 하부에서의 기능 저하는 바로 우리 몸의 70%를 이루고 있는 체액의 대사분리, 그런 것으로 인해서 체내 잉여 수분이 저류하게 되는, 즉 물이 고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인체 삼원운동의 불균형에 의한 가장 핵심적인 병리이자 상한의 병리로서 우리가 욕치기병 선치기심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 병을 고치려 한다면 먼저 그 마음을 고쳐 먹어라 라는 말이 있듯, 인간의 질병이 있어서 마음의 문제가 가장 큰 것이고, 그 밖에 바이러스나 세균, 환경오염 등 그 어떤 것이 원인이든 간에 우리 몸 내부에 실제로 우리 몸을 추동하고 움직이는 그런 기혈의 편중, 그에 따른 상대적인 결핍, 그것에 의해 우리 몸에서는 염증 반응과 기능 저하,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양상으로만 병리가 발현되고, 이에 대한 한방적 치료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우리 몸의 기혈의 불균형을 바로잡아서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균형된 몸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과 결부지어서 이제 그렇다면 상한이란 무엇일까요? 글자 그대로를 풀이해 본다면 찬기운의 상하다라는 뜻인데요. 그렇다면 상하는 1년 내내 따뜻한 적도지방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질병일까요? 그것은 바로 음양의 조화를 이루고 있던 우리의 몸은 인간의 고유 특성인 욕망과 욕심에 의해서 우리 몸의 정기신이 불균형을 이루게 되고, 급기야 여기에 다시 정신적, 육체적 과로, 영양결핍, 보온의 실패, 또는 바이러스나 세균의 침입, 환경오염, 화공약품 중독 등과 같은 물리적 충격이 가해져서 이제는 상열 하원과 같은 이런 불균형이 아닌 체표로의 기혈 편중과 그에 따른 상대적으로 그에 따른 체내의 기혈 결핍으로 체표는 뜨거워지고 신체의 내부는 차가워지는, 즉
표열 리한의 역전된 체내 에너지 분포를 형성하게 되고, 이는 두꺼운 이불을 뒤집어 쓰고도 추워서 오들오들 떨게 되는 오한을 발하게 되고, 이어서 40도에 가까운 열을 발하게 되는 독감 또는 감기, 몸살과 같은 형태의 질병이 발하게 되는데, 이를 바로 상한이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다만 상한론에서는